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가치관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 태도 또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각 개인의 가치관은 그들의 행동, 결정, 대인관계 그리고 삶의 목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42가지라는 책에서 살아있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 예금 통장과 같은 신뢰. 신뢰를 뜻하는 트러스트라는 단어는 편안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독일어 트로스트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놓는다. 혹시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나를 속이려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는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관계된 가치이므로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파트너십, 리더십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이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다. 수년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줄 때 생기는 것이다. 또 신뢰는 단 한 번에 쌓이지 않는다. 반복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서서히 축적된다. 신뢰를 얻어나가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차근차근 조금씩 쌓아가야 한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회사 애프터 서비스는 정말 좋아. 별것 아닌 말이지만 이 말을 듣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많은 시간을 쌓아 신뢰를 얻지만 그것을 잃을 때는 순간적이다. 신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구축된다. 신뢰는 사람들이 당신을 대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없음은 물론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신뢰는 죽기 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다. 최고의 미덕, 겸손. 겸손은 인간을 변화시켜 좀 더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 그것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며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또한 모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겸손은 나보다 타인을 더 존중하고 자기 자신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도 일부러 남에게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나오는 것이다. 겸손은 당신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구할 수 있는 일이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 생활이나 조직 생활에서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항상 생각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준다. 괴테는 겸손을 타인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에는 요령이 있다. 누구를 대하든 자신이 상대방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자세가 겸손해지고 이로써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된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대화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가급적 억제하고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사람 말에 공감을 표현하고 이해받고 있으며 존경받고 싶다는 상대방의 소망에 응해줄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사람들 사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 둘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관심으로 침묵하거나 귀찮은 듯 대하지 않아야 하며 방해해서는 안 된다. 겸손한 사람은 중요한 일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 애쓴다. 또 상대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느껴지면 귀찮게 하지 않으며 충고나 도움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방해가 되므로 상대방을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 셋째, 감사할 줄 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 감사 또한 겸손이고 타인에 대한 고마움에서 겸손이 나온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 자존감. 자존감이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자존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즉 자아 존중감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마음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과 기대를 말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신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존감은 또한 자기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준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만족한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외모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낀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외모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가꾸거나 성형수술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존감은 또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을 높여준다. 남의 감정을 파악하는 EQ도 높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깨어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자유로운 미래를 위한 돈. 나이 들어서 또는 병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젊었을 때, 돈을 한창 벌 때 저축을 열심히 해두지 못한 것이다. 노후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돈이다. 돈이 없으면 노후에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도 없거니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돈은 곧 매너다. 매너란 사는 방식이나 자세를 말한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돈이 곧 매너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돈을 무섭게 생각하라는 말이 돈에 인색하게 굴라는 뜻이 아니다. 필요한 데 쓰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라는 말이다. 젊었을 때는 돈에 신경을 써봤자 모자라는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찾아오지 않는다. 돈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찮게 생각하는 순간 돈은 당신을 더 멀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항상 돈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돈을 쓸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돈은 당신을 향해 조금씩 다가올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도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돈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당신의 처지에서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삶의 전부인 건강.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 질병에 걸려 힘든 고통을 겪은 다음에 후회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뒤늦게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등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소중한 건강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건강에 대하여 너무 지나친 관심도 좋지 않지만 지나친 무관심도 좋지 않다. 되도록 전문가를 찾아가 올바른 지식을 습득한 후에 그에 맞는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한 인생을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적당한 정도의 몰입과 긴장,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 지치지 않고 중년, 노년이 되어서도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되도록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항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라. 소극적인 사고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비관적인 인생을 가진 사람보다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그 정신적 건강이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 꼭 해야 할 42가지라는 책에서 살아있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자아 실현, 감사와 긍정, 기여와 나눔 등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제공합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 실현, 즉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긍정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여와 나눔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개인이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줍니다. 이들 가치는 개인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겨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